안녕하세요. 액터인세드 정장복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정치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대표님 오늘은 주제가 배우들의 멘탈 관리에 대해서 이거는 어디서 많이 안 다뤘던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의 멘탈 관리도 대표님이 해주시나요? 그럼요. 이 직업만큼 사실 멘탈 관리가 중요한 직업이 있을까요? 그렇죠. 왜냐면 감정을 좀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.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안고 가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. 근데 이제 생각보다 배우분들이 이런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선배들이나 어른들이 주변에 많지 않거든 사실. 우리가 평상시에 뭐 대표님도 배우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. 좀 고충이 있는 배우들도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그런 걸 다 아시잖아요. 제가 요즘에 신인 배우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오디션이 너무 없어서 좀 걱정이다. 하나 끝났는데 다음 일이 안 잡혀서 걱정이다. 그리고 회사에 속해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제 오디션 보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도 오디션을 한번 봐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쇼폼을 하는 게 좋을까요? 안 하는 게 좋을까요?도 많이 물어보고 막 그래요. 일이 없을 때. 일이 없을 때. 왜냐면 지금 사실적으로 드라마, 영화 이쪽이 너무 힘들거든요. 그러다 보니 사실은 뭐 배우들도 더 불안할 수밖에 없고. 이런 게 궁금한 것 같아요. 조연 정도 하시는 배우들. 얼핏 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배우분들은 걱정이 크게 없을 것 같잖아. 신인 입장에서는. 근데 조연급 정도 활동을 하는 배우분들도 나름 그 위치에서의 고민이 있지 않나요? 무조건 있죠. 고민의 결이 틀린 것뿐이지. 그럼요. 근데 그럼요. 배우는 평생 고민하는 직업 같아. 제 지인인데 얼마 전에 공연을 봤어요. 뮤지컬 킹키부츠라고 봤는데 거기서 이제 강홍석이라는 배우하고 옛날부터 알아가지고 홍석이가 이제 초대해줘서 어마어마한 그 킹키부츠를 직관을 하고 왔는데 와 너무 잘하더라고요. 진짜로. 그리고 저는 홍석이가 완전 신인 때부터 봤으니까 아직 뮤지컬 쪽에서 그렇게 확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을 때부터 봤거든요. 엄청난 성장을 했으니까 진짜 안 겪거든요. 너무 잘한다고. 근데 그런 친구들은 한 가지 목표로 계속 끝까지 간 거 아닐까요? 근데 배우라는 직업이 보통 이제 우리가 기다림의 직업이라고 하지만 어떤 기다림이냐에 따라 틀리지 않을까요? 우리가 좀 항상 고민하고 힘들면서 기다리는 거랑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는 너무 다르지 않을까요? 그렇죠. 너무 다르죠. 근데 이게 시간에만 기댄다고 해서 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. 약간 이런 문제는 사실 선배님들한테 좀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선배님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. 그냥 해. 이거 되게 많은 거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잖아요. 야 그냥 해 임마 생각하지 마. 사실 근데 그게 진짜 정답인 것 같거든요. 불확실한 미래를 사실 그분들도 겪어왔는데 근데 배우들이 20대가 제일 힘든 것 같아 저는. 20대는 인생의 경험치가 적잖아. 그리고 남의 이야기도 좀 귀에 잘 안 들어오는 시기고. 근데 가보지 않은 길에 너무 확신을 갖고 판단하면서 가는 친구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. 이거는 연기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쪽에서 다 똑같은 고민을 할 거예요.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내가 여기 계속 다니는 게 맞을까? 내가 이걸 하는 게 맞을까?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게 맞을까? 계속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잖아요. 저는 늘 얘기하지만 무엇보다 본인이 직접 결정을 해야 돼.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. 그래서 연기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것도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자기의 소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우리가 너무 남의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실 배우마다 행복의 기준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? 너무 다르죠. 사실 그런 실제 사례가 고정단역으로 나간 친구가 2명 있었어요. 고정단역이긴 한데 이제 나갈 때마다 뭐 대사가 있고 꼭 그러진 않아요. 한 친구는 그래도 너무 즐거운 거야. 이 촬영이 끝나고 나서 배운 것도 많고 내가 현장에서 많이 배웠고 즐거웠다. 근데 한 친구는 몇 달 동안 출연을 했는데 대사를 한 적도 몇 마디 안 되고 고생한 거에 비해서 사실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이걸 통해서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는 것 같았어. 근데 사실 둘이 똑같은 역할을 했잖아. 둘 다 전공자고 사실 짬도 비슷하거든. 근데 이렇게 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. 근데 이제 기준치가 틀려서 그런 거 아닌가요? 본인이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거죠. 제가 볼 때 한 친구는 어떤 과정의 소중함도 좀 생각한 것 같고 이 친구는 좀 결과물적인 것만 보지 않았을까요? 내가 이걸 해서 뭔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
그러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. 뭐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 있지. 내가 너무 도구적으로만 쓰이고 있는 건가? 특히 뭐 고정 단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진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책도 많이 보라 그러고 남들 연기하는 거 보라 그러잖아. 그러면 현장에서 주인공들의 연기를 옆에서 볼 수 있는데 그때 본인들이 뭐 하냐? 힘들다고 널브러져 있어. 대표님이 감독이야. 근데 고생 많이 하는 고정 단역에 근데 애들이 와서 막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 있고 감독님 옆에서 혹은 주변에서 아 배우들이 저렇게 하는구나. 아 연기 저렇게 하는구나. 계속 보고 있으면 감독님이 같은 마음일 거야. 어떤 마음이냐? 나중에 뭐가 고들 중에 뭐가 딱 나와서 그때 그 친구 어디있지? 맨날 열심히 하는 친구 있잖아. 조업 너한테 물어봐.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은 넥스트가 있죠.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드라마에 출연을 하고 그 드라마에 참여한 게 자기한테는 멘탈적으로 안 좋겠죠. 내가 이거 뭐 했나 싶을 테니까. 근데 다른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져간 친구들은 나 이거로 이만큼의 내가 기회가 생겼고 내가 이만큼의 경험치가 더 생겼으니까. 근데 현장에서 많이 배웠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.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자기 촬영이 아닐 때도 모니터 옆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를 많이 봐요. 거기서 많이 배웠다고 많이들 얘기해요. 그거 돈 주고 못 배우는 거예요. 돈 받고 배우는 거잖아. 그럼 가서 좀 해. 그 놀지 말고. 대표님도 조언을 하실 거 아니에요. 평상시에 배우들이 그래도 좀 어떠한 것들을 좀 노력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거. 대표님이 이제 가장 배우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책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도 하고. 근데 사실 책을 안 읽는 배우보다는 읽는 배우들이 확실히 더 플러스가 되잖아요. 이걸 한 번 읽었다고 늙지는 않고 그게 쌓여야 되는 거죠. 많이 쌓여야 결국 나오는 거죠. 1년에 뭐 10권만 읽어도 5년이면 50권인데 근데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배우들을 보다 보면 그래도 정신 건강하게 배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. 일단 운동을 많이 해. 그런 친구들이 확실히 더 건강한 것 같아요. 대표님도 러닝하고 나서 더 정신이 좋아졌잖아요. 더 에너지가 넘치죠. 근데 이제 배우라는 직업이 사실 외로운 직업 아닌가요?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열에 오르면 좀 다른 얘기겠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좀 외로운 직업 같아요. 우리가 뭐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팀 문화가 있진 않잖아요. 그리고 뭐 동료이기도 하지만 경쟁자이기도 하고. 저는 정신의학과적으로 혹은 뭐 심리학적으로 전혀 그런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전 이제 드라마 대본을 갖고 많이 배웠어요. 뭐 예전에는 정신병원이라고 했고 요즘은 신경정신과라고 하는데 그런 정신적으로 많이 좀 힘드신 분들이 가 있는 어떠한 공간이 있어요. 그 공간에서는 그들끼리 앉아서 다 같이 어떠한 주제를 갖고 얘기도 하고 어떤 시간이 좀 벌어져요. 그거는 결국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.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배우분들이라면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. 나하고 그냥 비슷한 위치에 있는 또래에 있는 친구들하고의 그룹군 하나 그리고 내가 조금 쫓아가고 싶은 사람들 그룹군 하나 그리고 나를 좀 보고 나를 쫓아올 수 있는 그룹군 하나 크게 얘기하면 3그룹 정도가 있겠죠. 이 그룹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서 연기 얘기도 좋고 영화 얘기도 좋고 오디션 얘기도 좋고 사는 얘기도 좋고 이런 거를 조금 교류를 하세요.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억지로라도 교류를 하세요. 왜냐? 연기는 결국 누군가가 봐줘야 되고 너 혼자서 잘하면 뭐해.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스터디가 됐든 어떤 거가 됐든 저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룹분이 있으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같이 고민할 수 있거든.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같은 얘기처럼 그 안에서 싸워도 보고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고 하면 관찰도 할 수 있고 도움도 많이 되고 정보도 알 수 있고 저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최근에 이제 어떤 회사하고 이제 그 수업들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. 거기 친구들이랑 최근에 그 공연을 같이 봤는데 그 구성원들이 굉장히 친해졌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사실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서로가 서로한테 자극도 되면서 배울 것도 있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얘기했어요. 경력은 너희 둘이 많고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은 이들한테 보여줄 것도 있고 뺏어갈 것도 있다. 니들도 마찬가지야. 싸워라. 뺏어와라가 아니라 같이 보면서 교류를 하면서 조금 머리 쓰면 야,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단했네. 왜냐면 같은 대본을 줘도 이 배우가 읽는 거하고 이 배우가 읽는 게 완전 다르거든요. 그게 저는 사실 도움이 되게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서 사실은 또 본인이 힘든 게 있고 그러면 서로 얘기도 할 수 있고 결국은 멘탈이라는 거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고 나하고 같이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상대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생판 모르는 엄마하고 얘기해버리면 그러니까 너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게
배우가 더 하냐고 엄마가. 아니면 뭐야?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하고 있어. 엄마가 화이팅. 이거밖에 더 해? 공감 안 되는 거? 그리고 이제 조언 얘기가 나와서 조언을 들을 때 조금 방법을 하나 좀 공유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관계자분들한테 조언을 들을 때 사실 내가 와닿지 않을 때가 있잖아 그 말이. 그러면은 저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. 단지 내가 와닿지 않은 말을 버리지 말라는 거야 쓰레기통에. 어디 창고에 좀 가지고 있어. 근데 만약에 내가 와닿지 않은 말이 만약에 반복된다면 들어야 되지 않나? 근데 내가 와닿지 않는다고 무조건 버리는 친구들이 간혹 있거든. 저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제가 정답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어떻게 인생의 정답이에요? 제가 정답이 아닌데. 배우들이 사실 멘탈 관리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포인트가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 결국은. 우리가 이제 사실 행복의 기준을 남한테 두는 경우가 있잖아요.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있었던 사례 중에 드라마 섭외를 했을 때 물론 단역이긴 하지만 캐스팅해서 이제 나가기로 한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가 연락이 왔어요. 저 죄송하지만 조금 출연이 어려울 것 같다고. 그냥 솔직히 얘기하세요 편하게. 그랬더니 그 친구가 사실 그 드라마에 내가 상대하는 조연 배우가 사실 대학교 동기래. 근데 그 친구는 좀 잘 돼 있는데 내가 그 친구랑 현장에 가서 연기를 하면 자기가 너무 작아질 것 같대. 어쨌든 결론적으로 안 나가기로는 했지만 좀 안타깝더라고. 그 친구가 20대 한 중반 정도 친구였는데 아직 좀 그럴 수 있는 나이잖아.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께 제가 인생은 바뀝니다. 무조건 바뀔 수 있고 내가 여기서 내가 너무 역할이 작은데? 라고 해서 사실은 또 몇 년에 바뀔 수도 있는 그렇죠. 거야. 역전될 수 있잖아. 그건 사실 모르는 거니까. 근데 그 역시도 저는 존중해요. 그게 나한테 일종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존중하되 사실은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뀔 수도 있다. 그러니까 괜찮다.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김혜은 배우님이 지금 영화를 찍고 있거든. 거기에 이제 출연하는 배우가 김혜은 배우랑 고등학교 때 굉장히 친했고 20대 초중반까지 친하게 지내던 배우예요. 진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역할이 좀 작고. 크지가 않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만나는 거는 이제 한 5, 6년 만에 만나나 봐. 근데 이 친구가 좀 걱정을 하더라고. 현장에서 아는 체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. 근데 현장을 갔는데 김혜은 배우가 먼저 너무 반가워해주고 감독님한테 소개도 해주고 친구라고 스태프들한테 다 소개해주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고 하는데 김혜연 배우님은 너무 착해 아직까지도. 자백의 대가라는 드라마 할 때 전체 리딩 할 때 배역들을 캐스팅을 다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. 리딩 배우를 좀 부탁을 드린단 말이에요. 어떤 배우님을 이제 그때 섭외를 했고 그 여자 배우분이 저도 알고 있는 배우고 잘하는 배우예요. 근데 그 배우분이 김고은 배우하고 동기더라고요. 대학 동기. 나는 그것까지는 몰랐어요. 같은 학교를 나온지는 알았지만 리딩 끝나고 사실은 보통 리딩을 하면 회식을 하거든요. 그 배우님은 사실 이렇게 다 알지도 않고 자기는 리딩만 왔으니까 저는 그냥 갈게요 하고 가셨어. 촬영 전에 감독님이랑 제가 소통을 하면서 캐스팅 안 된 배역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배역들 중에 요 역할은 우리 리딩해줬던 분이 잘하는 분인데 이분으로 할까요?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 우리 주연 배우랑 동기라고 하시던데요. 그 배우가 와서 막 계속 얘기했다고 자기한테 나랑 동기인데 쟤 되게 잘했던 애인데 막 얘기를 엄청 했대요. 그래서 감독님도 그러면 뭐 같이 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. 우리가 내가 작아졌다고 느끼는 거지 결국 상대방은 똑같은 그 예전에 제가 더글로리 할 때 제작사 이제 그 본부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송혜교 배우님이 나오셨잖아요. 근데 혜교 배우님이 진짜 스태프들이랑도 잘 지내고 배우들이랑도 엄청 잘 지냈어요. 나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없으니까 되게 멋있으시다 막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 했는데 그 본부장이 그러더라고. 우리가 송혜교를 불편해하는 거지 송혜교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아.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맞네. 내가 쪼는 거야. 너무 아름다우시고 사실 연기도 너무 잘하고 사실 너무나 대한민국 유명한 탑 배우고 우리가 그분들이 변했을 거라고 짐작을 미리 해버리잖아. 맞아요. 물론 한 번만 보고 다시 안 봤을 때는 더 편한 그런 상황이 없지만 사실 내가 역할이 작아도 몇 번 이렇게 지내다 보면 다 똑같은 사람인 걸 알잖아요. 그리고 저는 배우분들이 어떤 서열을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. 사람을 만날 때 아무리 신인 배우여도 저희보다 이 사람들이 밑에 사람은 아니잖아요. 그런 마인드 가질 필요 없지 않나? 그냥 동등한 거지. 누가 그런 걸 강요합니까? 신고하세요. 물론 뭐 관계자들이 감독님이나 좀 써주는 입장인 건 맞지만 사람으로서 위아래 나누지 마세요. 대표님 오늘 주제 좀 대화가 길어질 것 같아서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만나요. 좋습니다. 자 그러면 1부는 끝나요. 안녕.